네, 박주현 변호사, 지금 아주 사통팔달로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미국 시팩에 갔다 왔죠? 아, 예, 집회 다녀왔습니다. 시, 와, 시, 최근 4개월 동안 지금 미국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취임식 때 갔었고 시팩에 또 갔었고, 예, 11월에 말하라고 또 갔다 아 왔었고요. 말하라고, 그렇지. 네, 야, 네. 완전히 뭐 우리 박주현 변호사를 미국에서는 부정선거와 싸우는 투사 변호사로 미국에서도 다 인정하죠? 뭐, 다 알고 있는 거는 모르겠고, 그냥 액티비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액티비스트, 행동가, 네, 행동가. 네, 좋아요, 네, 행동가. 네, 시팩에서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여기서도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어요. 네, 뭐, 네, 네, 네. 그런 거, 그래도 우리 이제 거기, 뭡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네. 신문 방송을 보고 한 거고, 우리 예, 박주현 변호사는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니까, 시팩 예. 분위기가 어땠어요? 사실 시팩에 있는 참여하는 네, 공화당이나 뭐 미국 주류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네,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은 네. 사실 우리 이봉규 박사님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바는 어, 한국의 지금 외교부 음, 그 외교부 장관 조태열을 비롯해서 이쪽에서 이제 좀 선명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상 좀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음, 그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미국의 주류에 음, 좀 로비를 하는 징후가 있다는 거를 좀 느꼈거든요. 네, 뭐 마치 지금 이재명이가 태극기를 그 배지를 달고 태극기를 뭐 흔들고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게 음, 결국에는 미국에서 너 공산주의자 아니냐, 네, 너 반미 친중 아니냐, 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좀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이제 K시팩이 민간단체로서 음, 이제 뭐 한국의 입장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전달을 했고 또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걸 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샤웃아웃 시킨 그 고든창 네, 고든창은 사실상 뭐 한국 캐시팩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네, 저희는 뭐 거의 정말 밀접한 관계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뭐 저희랑 생각을 거의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지금 트럼프가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네, 세계 각국의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고 음, 이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나 이런 걸 다 지적하고 이제 동북아, 동아시아를 건드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여기 누가 제일 전문가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고든창을 샤도우 시킨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레이트 고든창 스탠드업이라고 한 이유가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군요. 당신 생각이랑 내 생각이 거의 같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우리 생각과 미국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공유되고 있고 뭐 보아나 여러 뭐 미 국무부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이제 트럼프 입만 열면 딱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트럼프도 지난번에 매슈 랩하고 그다음에 스티브 배넌인가요? 네네. 그 두 분이 얘기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곧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국 네네네네. 그 부정선거 그 한미 작전한 거에 대해서 네. 곧 조치를 취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면은 뭔가 그 트럼프의 오른팔 왼팔이 그런 얘기했다는 건 트럼프가 네. 뭐 조치 취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뭐 저희들이 좀 뭐 그런 일도 조금 하고 있고 네, 사실 뭐 이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실이나 음, 이제 많은 그 권한 있는 분들한테 자료를 전달했듯이 네, 지금 저희 K시팩에서도 미국에 자료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 예, 좋아요. 예, 예. 예, 그렇게는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떤 멘트, 어떤 말을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기다려지고요. 언제 음, 할지도. 네. 네.
그거를 솔직히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예. 조금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큰 거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그 한국과 관련된 언급에서 뭐 애틀란타 부분이나 뭐 관세 뭐 4배 뭐 이런 말밖에 안 해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거든요. 저는. 아니 이게 뜸 들이면서 네. 이 트럼프 특유의 네. 그 전략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큰 거 터트리기 전에 야 네. 내가 좀 터트릴 수 있게 뭔가 좀 이렇게 주고받기 좀 하자.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관세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협조를 해주고 그 그렇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 그리고 내가 좀 터트릴게 미리 뭘 좀 줘 이런 예. 사인 아닐까요? 뭐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좀 더 이 분명한 좀 애국심의 발로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한국 외교부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복지부동하고 있고 심지어 비상계엄 때 예. 그 윤 대통령의 입장을 그냥 영문으로 외신의 기자들한테 전달됐다는 그 이유로 그 부대변인이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금 징계 의결이 된 상태거든요. 어이고.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게. 예, 네,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좀 공감하기 힘든 건데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한국 위기 상황에서 외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예.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을지 한 2주 전에 또 그 마르크 루비오를 만났었거든요. 조태열 장관이. 예.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예. 뭐 근데 뭐 외교부 장관이 한 이상으로 이제 저희 뭐 그 K시팩이나 많은 또 우리 애국 교포나 동포들이 그 또 미국 그 행정부에 많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박지원 변호사가 지금 그 K시팩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C팩에도 전달하고 미국의 예. 주요 트럼프 측 주요 인사들에게도 전달을 했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 측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었잖아요. 그때 왜? 네, 뭐 다양한 경로로 그러니까. 전달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게 계엄에 영향 미치지 않았을까요? 예? 뭐, 그렇죠. 뭐 이게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살아나면은 그 이후에 뭐 지금 말씀하지 못하는 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네. 그 사실 뭐 그 뚝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두드리다 보면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뚫리고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듯이 저희들이 하는 행동, 뭐 제가 했던 행동, 그리고 우리 단체가 아니면 외국 시민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이게 모이다 보면 뜻이 되고 그렇죠. 거대한 물결이 되고 시대의 정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한국의 이 흐름도 결국에는 부정선거 척결을 한 이후에 제2건국을 일으키는 그런 거대한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뭔가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흐름 상황에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분위기도 참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우리가 뭐 6년 전 이렇게 싸울 때는 참 우리 좀 외로웠잖아요. 박지원 변호사나 제가 완전 음모론자로 몰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일단 부정선거를 믿고 있고 3.1절에도 그 나오신 그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맞습니다. 또 계엄도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었고 예, 뭐 이제 맞습니다. 언론도 슬슬 나오고 있고 이영돈 PD의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아니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먼저 한참 전에 만들었잖아요. 백서도 만들고 사실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고 있었지. 다만 그때는
울림이 크지 않았고 아하. 지금 이제 20, 30대가 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국 대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제주대 무슨 서울신학대 이런 데도 다 일어났어요, 다. 예. 시급선언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물결이 일어났는데 음. 이제 지금 이거는 진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상황을 넘겨버리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제 주권 국가가 못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좌파 정권이 20년간 집권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가난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여성들은 지금 성을 팔게 되고 아이들은 자기 나라를 탈출하는 게 꿈인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이 탈출한 그런 빈곤국이 돼버렸는데요. 정말 잘 살았던 나라가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우린. 미국 입장에서 네. 사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국가로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너 마두로 너 부정선거에 나가라고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지금 마두로가 계속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이 만약에 이런 부정선거를 가만두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안 된다고 인식을 이제 지금 시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네. 뭐 차관도 국방부 차관도 얘기했잖아요. 콜비도 네네.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한미 동맹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뭐냐면 그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한미 동맹이 지속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여러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뒤늦게 개입하는 바람에 예.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미국의 입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빈곤국이 돼버렸거든요. 예. 반미 국가가 돼버렸고요. 근데 한국이 그렇게 안 되도록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북 송금 제재나 그다음에 이번에 그 4.15 총선이나 이런 데서 증거를 모두 기각하고 그다음에 그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정선거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괄 기각을 때린 대법관들에 대한 제재 조치,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 일으킨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A웹에 대해서는 사실 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어디서 몰라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USAID는 잘 아는데 A웹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원래 CPA에서 저희 한국의 그 일렉션 코리아 프로세션에서 원래 A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그 패널들로 올라온 그 마이크 플라이츠나 스티브 H 이 다 두 미국의 뭐 프레드 플라이츠는 NSA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이게 CIA 요원이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스티브 H도 뭐 헤리티지 그쪽이고 AFPI 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의 또 동부가 그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A웹에 대해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A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못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A웹과 관련된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 A웹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는 미국에서 좀 많이 파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들은 그 A웹이나 이 전 세계 부정선거를 파는 핵심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FBI나 DNI 등에서 파고 있는 뭐 이미 A앱을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랐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미국의 언론인들이나 뭐 요원들 뭐 아니면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도 이 A앱과 USAID 이런 또 부정선거, 이 친중국가 수립이라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게 되어서 좀 유의미한 일들이 또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곧 뭐 하반기, 상반기 이때 이제 부정선거를 분명히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예. 계속 이제 부정선거 척결은 계속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 흐름하고 우리 한국하고 결국에는 잇따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빨리 윤 대통령을 제대로 살려야 그럼요. 그 작업을 더 빨리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이 방치하다가 소중한 민주국가를 잃었기 때문에 한국은 더 훨씬 중요한 국가니까 그렇죠. 방치할 수 없다. 빨리 조기 개입할 것이다. 그 부정선거를 살리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시기도 중요하니까 이 타이밍도 그렇죠. 적절할 때 보겠죠.
예, 그만 애를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요. 자, 우리 저 박주현 변호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자, 선이 이루어지겠죠. 네, 기대해 봅니다. 여러 가지 사인이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사인은 네.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박주현 변호사였는데요.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요 통화하기 전에 저에게서는 뭐 비밀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곧 뭐 나올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처럼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된 것도 미국의 패착이거든요. 빨리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어물어물 하다가 경고만 하고 개입을 안 하고 이러다가 완전히 좌파한테 넘어간다면 이제 손 쓸 수가 없게 되니까 한국은 그렇게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훨씬 비중이 있는 나라고 또 베네수엘라처럼 안 되게 해야 되니까 여기가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미국의 패권 전략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한테 이제 말리게 되는 거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 포기하면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완전히 끝나니까 미국의 패권 전략이 끝나는 겁니다. 동아시아는 아주 위험하게 되는 중국의 나아바리로 들어가니까 그걸 미국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2+2에서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저쪽은 국무장관, 국방장관 2+2에서 계엄 터지기 한 달여 조금 전에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사이버 공격 때 공동으로 작전에 들어간다. 그래놓고 계엄 그 선관위 예? 연수원 작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잡아떼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입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저 비즈니스의 달인이 그거 시원하게 빨리 열지. 그 뭘 또 이렇게 밀고 땡고 가면서 뭐 좀 줘봐 뭐 이러고 있으니 답답한데 그래도 터트립니다. 한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거든요. 야 끝까지 시간 싸움. 징글징글하다. 좋은 소식은 근데 쫙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마치겠습니다.